오늘쯤에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런 기대를 저버리고 오늘도 밀려납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는 또 어떤 힌트들이 숨어 있을까요? 내일장 미리 보기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은 또 국내에도 옵션 만기도 있고요. 또 해외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슈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장의 포인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내일장 포인트는 옵션 만기에 따른 대형주 중심의 매물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지 여부. 이런 가운데 오늘 외국인이 3,800억 원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기관은 800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는 있지만,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번갈아 가면서 대량 매도를 추례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 수급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수급적인 부담을 언제쯤 덜어낼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좀 나타난 현상이죠. 성장주 그리고 코스닥 중소형주 변동성 확대 양상이 좀 코스피 시장에도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런 변동성 완화가 언제부터 잦아들 수 있을지 계속적으로 지켜볼 변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옵션 만기 쪽에 관심을 더 주셨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증권가에서는 좀 매도 우위 예상하는 것 같던데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네, 매도 우위, 그러니까 그동안 유입되었던 프로그램 매수가 좀 더 출회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최근 선물 베이시스가 좀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0.5포인트 이상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매도 충격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프로그램 매물 출회의 원인은 비차익 매도입니다. 오늘도 베이시스가 좋았지만 외국인이 1,800억 가까운 비차익 매도가 출회되면서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변수들은 뭐 단순하게 선물 베이시스라든지 이벤트라기보다는 대외 불확실성, 대내외 불확실성에 의한 매물 출회라는 점에 있어서 중국, 그리고 그리스 이슈가 언제 잡히는지가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지금 해외 변수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밤에는 어떤 내용들 주목해 볼까요? 네, 그동안 다소 잊혀지는 듯했던 미국 금리 인상 이슈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상황인데요. 특히 오늘 밤 6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점도표 흐름이라든지 그러니까 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없다. 그리고 굉장히 위로 올라가 있던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가 내려왔다는 점에 있어서 비둘기파적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것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고 투자 심리가 워낙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금리 인상 여부보다는 이에 따른 해석을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그리스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EU 정상회담 그리고 재무장관 회담 여러 가지 회의들이 연달아 이어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코멘트와 분위기에 따라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제 유럽 증시는 하락했지만 미국 증시가 반등을 보인 것도 유럽 재무장관 회의와 유럽 EU 정상회담 간의 분위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그리스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이슈가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최근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란 핵협상 타결 임박 소식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입니다. 오늘 여러 업종들이 하락하긴 했지만 에너지 화학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시장의 하락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세 가지 변수를 한번 보시고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체크해 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내일 우리 증시 수급적인 이런 변동성 요인도 있고요. 해외 쪽에서도 아직까지 좀 뉴스들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측이 좀 어렵기는 할 것 같아요. 내일장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산적해 있고, 그리고 좀 예측하기 어려운 심리적인 변화를 크게 전환시킬 수 있지만, 단순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 있어서, 지금은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가기보다는 철저히 대응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200일선, 그러니까 지금 2000포인트 초반에 위치해 있는 200일선 지지력을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 선이 지켜진다면, 6월 16일처럼 지지력을 확보하고 바로 회복력을 보여준다면 매수 전략을 펼쳐나가셔도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V자 반등보다는 2000에서 2040선 박스권 등락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당장 그러니까 좀 매수 타이밍을 좀 빨리 잡기보다는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어제 급락을 했고 오늘도 좀 부진한 코스닥의 경우에는 61선 지지력 여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61선에만 가까이 가면은 코스닥은 바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었거든요. 따라서 61선 지지력 확보 여부가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61선이 이탈한다면은 121선 위치한 660선까지도 레벨 다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코스닥 또한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이 고퍼주에서, 이 성장주에서 이제는 조금은 실적이 좀 안정적인 종목 위주로 매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추세는 좀 더 이어질까요? 당분간 이어지고,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미국 금리 인상 이슈가 있다는 측면에서 당분간은 그리고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고밸류주, 고PR주들의 변동성 확대 양상은 좀 더 뚜렷해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실적이 가시성이 있고,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이 확인되고 기대감보다는 실적을 바탕, 펀더멘털 모멘텀을 바탕으로 한 종목들 중심으로 슬림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럽에서는 연일 그리스와 관련해서 회의를 열긴 여는데요. 사실 이렇다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지만 내일 장세에서도 확실하게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힌트는 아직까지는 좀 나오지 않았는데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인 반등일 것이다 라는 의견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그럼 집중 골든타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